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 밤늦게 제가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고소건으로 고소인 자격의 고소인 조사받고 왔다는 얘기 들려드렸지요. 고소인이 곽상도 의원이 조사를 받고 왔으면은 피고소인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거는 어제 저녁에 뉴스였고, 오늘 또 뉴스가 지금 아주 긴박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1시간 만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공무원법상의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겠지만은 실질적인 소송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의 정직 징계가 시작된 당일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 징계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도 예고된 대로,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고된 대로 징계의 부당성을 앞세워 정면 돌파하는 방법 모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은 17일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정직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소장은 직무배제 명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불복 소송의 배경으로는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내세웠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이후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한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해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7명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며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예비위원이 보충됐다면 3명으로 의결할 수 없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징계의 주요 사유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증거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를 두고는 감찰 방해는 검찰의 지휘 감독 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진상 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바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 채널A 사건입니다. 전문수사자문단에 해부한 것은 정당한 짓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안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 행위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거는 두 번이나 이거는 빼달라고 본인이 요청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어 검찰총장 측의 정직 처분으로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와 인기제를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2개월의 검찰총장 부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이번 소송의 상대는 표면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표면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6조 2항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정직 처분이 소송 대상이지만 그 상대만 추미애 장관으로 적시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훼손에 대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측은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는 여권에서 말하는 건 정치적인 것으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일축을 했고, 여권에서는 대통령 옹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낼 필요가 없고 했고,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의 행보를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헌법과 법률을 앞세우면서 그런 얘기들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퇴진 의사가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론으로 번지는 양상에도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결론이 나오자 추미애 장관은 오후 5시쯤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 징계를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제거했습니다. 징계 통지서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법무부 직원 등을 통해 윤 총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17일 0시부터 직무가 정지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당시에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무정지 효력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줬었는데, 반면에 이번에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에 일단 효력 정지 결론을 내렸다가 향후 소송에서 징계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에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징계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2개월간의 징계이기 때문에 시한성이 있거든요. 2개월이 지나면은 자동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법원이 어떻게 낼지 그 기추는 다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그렇게 금방 결정을 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공정성, 공평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보장됐느냐 하는 의문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전면에 나서서 임명권자가 임명은 할 수 있었지만은 해임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는 안 됩니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아주 일찍이 윤석열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일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해임권은 없다마는 좀 물러나 주는 게 좋겠다고 했으면은 순순히 해결될 문제를 키운 것도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건의 추이를 다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